안녕하세요. 마마 송송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력을 발휘하면서 주도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방향 설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접근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책은 유시환 작가가 집필한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라는 책입니다. 실생활에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로서 다양한 심리학 실험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심리학 이론을 활용을 하여서 감정이입 능력과 감정지수를 높여서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있다라고 전제를 달면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며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우선 진심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반드시 가정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통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밀러 법칙을 살펴보아서 오류가 있을 시 즉시 교정이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밀러의 법칙이란 상대방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 뒤에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자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의 마음을 나의 주관적인 의견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알아보기로는 걸음걸이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걸음걸이는 몸의 표정이면서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즐거움이 있으면 걸음걸이가 경쾌하고 가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위축된 걸음걸이를 보여줍니다. 옛부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야 자신감도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심호흡을 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을 걷도록 하면 마음의 걱정도 어느 정도 정돈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말과 행동을 살펴서 상대의 의중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째, 관찰. 자신의 직감을 바탕으로 디테일의 주의를 기울인다. 두 번째, 분류. 상대의 습관적인 행동과 이상 행동을 분류한다. 세 번째, 분석.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네 번째, 탐색.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호의적 탐색을 펼친다. 무척 복잡한 공식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아인식으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여러 각도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람을 읽는 심리학적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PEACE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의 긍정과 몰입, 진실성, 연결, 공감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긍정으로는 우선 상대방에게 언어나 태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인상이나 호감을 주도록 합니다. 몰입은 상대와의 소통에 몰입하고, 진실성은 말, 표정, 몸짓, 언어로 나타내는 모든 것에 진실성을 담아야 합니다. 연결,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연결고리를 찾아 서로의 공통 분모를 느낍니다. 공감, 대화의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PAC 도구를 활용하면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작가는 말하길 대화는 집 짓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처리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기도 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게으름을 피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 처리를 미루는 데에도 유형이 있다고 하네요.
우선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뒀다가 막판 스퍼트를 내고 싶어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피 심리에서 비롯된 미루기는 자신의 일 처리가 실패할까봐 미루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감 부족에서 오기도 합니다. 또 선택의 어려움으로 일 처리를 미루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충동적이고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일 처리를 미루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 개념이 부족한 편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경향을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미루기 유형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과의 대화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계획된 플랜을 준비해서 미루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습관으로 인해서 마음먹은 일이 잘 처리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게 되기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좋은 습관 들이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을 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좋은 습관 형성을 원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획을 세분화하여 단계적 실행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행동으로의 실천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로는 도중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좋은 습관이 필요한 이유를 상기하고 이럴 때마다 대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계획을 완수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문제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정신력과 체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 속에서 개선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패 속에서 조금씩 개선점을 찾아 실행하다 보면 좋은 습관 형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을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세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깊은 호흡을 하면 혈액 속 테스토스테론 함량이 상승해서 자제력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을 이용한 감정 조절 방법인 햇빛 쬐기가 있네요. 햇빛 쬐기는 비타민 D 합성과 세로토닌 함량을 높여주어서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냉수욕이 있습니다. 찬물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엔돌핀 분비 촉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악 듣기가 있는데 음악을 들을 때 대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압을 낮추며 기억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부정적 감정을 이기는 방법을 실천하여서 좋은 습관을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또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합니다. 명상하기도 부정적 감정을 이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명상하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살펴보도록 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한 자세로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 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에 집중합니다. 호흡하면서 자신의 가슴이나 어깨, 늑골, 복부 등 신체 각 부위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2, 3분 정도로 시작하지만 조금씩 명상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 음악 앱도 많이 나와 있으니 틀어놓고 명상을 시작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이기고 좋은 습관 들이기에는 감사일기 쓰기도 좋습니다. 감사일기는 자존감 높이기와 행복한 마음 챙기기에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생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가 어수선하고 활동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분에 진정과 안정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최고로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